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성공투자 투탑 서성민 전문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활주로 차트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캔들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차트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환경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 수익 비행기를 타더라도 안전벨트는 꼭 매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전벨트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재무상태표, 오늘은 기본적 분석에 대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하니까 집중하셔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면은 기술적 분석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차트 분석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기본적 분석은 재무상태표를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투자할 기업이 얼마만큼의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중요한 강의니만큼 집중하셔서 들어주신다면 일단은 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강의 막바지에 내가 이러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종목까지 찾아낼 수 있는지까지 공부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자, PER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PER은 너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퍼다, 저퍼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 말고도 중요한 개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간단한 개념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PER을 알기 이전에 앞서서 물론 지금 굿모닝 성공투자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자산, 그리고 부채, 그리고 자본의 개념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로 구성된다라고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이 부분부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을 모아서 친구들과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커다란 피자집을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내 돈 5천만 원 그리고 친구 돈 5천만 원 모아서 1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피자 가게를 열라고 보니 2억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은행에서 1억 원을 차입을 합니다. 그러면 내 돈 그리고 내 친구 돈 1억 그리고 은행에서 빌린 1억 이 차입금 1억을 가지고 내가 2억짜리 피자 가게를 차린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총 2억 원이 바로 자산이 되는 거고요. 내 돈 1억, 내 돈 5천만 원 그리고 친구 돈 5천만 원을 합친 1억 원이 자본금이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차입한 그 차입금은 바로 부채가 되겠죠. 이렇게 모든 기업들은 자산, 총 자산이 자본 플러스 부채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산을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내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과정이 기업의 영업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실 텐데 그 영업활동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지의 지표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대적 가치 지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게 바로 지금 말씀드릴 PER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PER의 개념 그리고 얘를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자, PER은 바로 투자금 회수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라고 써놨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PER은 그냥 말 그대로는 Price Earning Rati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가 수익 비율인데요. 자, 영어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앞에 있는 게 분자예요. 그래서 여기가 Price가 들어가고요. 여기가 Earning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PER, PBR 모든 이런 비율 지표들은 앞에 게 분자 그리고 뒤에 게 분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 P는 바로 프라이스, 가격을 나타내죠. 지금 주식의 주가를 나타냅니다. 이 주가를 뭘로 나눴다? 어닝, 바로 수익으로 나눴다. 이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으로 나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더 정밀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가를 EPS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Earning per share라고 하고요.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그러한 수치를 우리가 PER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쉽게 수치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일단 색깔 바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색깔 바꿔서. 자, 내가 일단 내 주식이 10,000원짜리입니다. 10,000원입니다. 이 10,000원인데 지금 얘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1,000원이에요. 주당 벌어들이는 돈이 1,000원이면 만을 1,000으로 나누면 10이 되겠죠. 이 기업은 PER이 1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000원 벌어들이는 기업이 주가가 10,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아주 쉽게 1,000원 벌어서 나한테 다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올해 1,000원 벌고 내년에 1,000원 벌고 몇 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이 주식의 지금 현재 가치만큼의 돈을 벌게 된다. 자, 이거는 쉽게 말해서 내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느냐 하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1년에 1,000원씩 벌어요. 그럼 10년 동안 얘는 10,000원을 벌겠죠. 얘 주가가 10,000원입니다. 얘는 PER이 10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주가가 10,000원인데 어떤 애는 50원밖에 못 법니다. 걔는 몇 년이 걸리죠? 회수하는데 20년이 걸리죠. 잘 보세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내 자금을 회수하는데 10년이 걸리는 애는 PER이 10이고요. 20년이 걸리면 PER이 20입니다. 누가 더 좋습니까? 당연히 10년 걸리는 애가 훨씬 좋겠죠. 자, 그러니까 PER은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Price Earning Ratio. 위에는 주가, 아래는 EPS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했다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은 지우도록 할게요. 자, 지우면서도 말씀드리지만 PER은 내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PER이 낮으면 좋았잖아요. 근데 무작정 낮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무작정 낮다게 좋은 게 낮은 게 좋은 게 아닌 게 왜냐하면 비교 대상군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이버라는 회사는 PER이 뭐 30배 이상이다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PER이 10배 정도 된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네이버보다 무조건 좋네. 이렇게 생각하실 건가요? 아니죠. PER이 높은 종목들은 그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미래의 성장성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PER이 높지만 돈을 많이 벌어가면서, 그죠? 분모가 커지면서 그 PER이 점점 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가치를 땡겨오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 가치가 중요한 그런 기업들은 고 PER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군이 바로 동종 업종이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TV를 팔았을 때 남는 이익이랑 치킨을 팔았을 때 남는 이익은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TV를 파는 업종들은 TV를 파는 업종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치킨을 파는 업종들은 치킨을 파는 업종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교 대상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주의하셔야 된다. 무작정 삼성전자랑 현대차랑 비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는 기아차랑 비교를 해야 되고요. 삼성전자는 LG전자랑 비교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비교 대상군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사실 PER에 적용되는 이익은 당기순이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여러분들은 어떤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을 볼 때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더 눈여겨봐야 되는 이익은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는 치킨집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자, 내 치킨집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이익들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내 금고에는 치킨을 팔아서 내가 돈을 벌고 있잖아요. 내 금고에는 어떤 돈이 쌓여 있냐면 내가 치킨 팔아서 산 돈이 쌓여 있고요. 그리고 또 옆에는 내가 치킨을 팔아서 번 돈으로
친구들하고 포커를 쳐서, 죄송합니다. 도박 얘기를 해서 포커를 쳐서 또는 고스톱을 쳐서 딴 돈들이 여기 딱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치킨 팔아서 번 돈은 영업이익이 되는 거고요. 여기 내가 치킨 팔아서 번 돈으로 도박을 해서 번 돈까지 합친 모든 돈은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치킨집을 내가 인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금고 왼쪽에 있는 치킨으로 번 돈만 보실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도박으로 번 돈까지 같이 보실 건가요? 당연히 나는 치킨을 팔아서 영업을 할 거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돈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때 당기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의 추이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추이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한 해만 장사가 잘 되는 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96년부터 딱 봤는데 자 10억 벌다가 100억, 10억 이렇게 버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한 해만 특징적으로 번 거다 보니까 이 숫자에 집중하지 마시고 평균치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절대치가 아니라 추이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실습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재무제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동종 업종 비교라고 할게요. 자, 종목 중에 중앙 에너비스라고 있어요.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중앙 에너비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얘 PER이 지금 딱 보면 3배로 되어 있습니다. PER 3배면 야 이거 대박이네. 3년이면 원가 회수야? 내가 투자 원금 회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자, 비교를 해볼게요. 코스닥 유통기업들이 86.95배, 코스닥 평균이 6.69배 이렇게 되는데 중앙 에너비스는 3배니까 얘는 진짜 초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중앙 에너비스 야 이거 투자하니까 진짜 좋네. 주가도 쭉쭉 잘 오르고 얘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뭐 때문에 이렇게 되냐? 제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뜯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볼까요? 자세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과시내 지우고요. 자, 매출액 761억, 657억, 536억. 매출액이 계속 줄고 있는데, 그죠? 계속 줄고 있어요. 영업이익 어떻습니까? 장사에서 남긴 이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14억, 6억, 1억.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2021년도는 아직 표시되지 않았죠. 자, 그럼 볼게요. 얘가 근데 PR이 왜 이렇게 낮을까요? 당기순이익이 192억이 나왔대요. 당기순이익이 갑자기 그러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이 확 늘어났습니다. 이건 뭐 때문이다? 중앙에너비스가 장사를 잘해서가 아니라 얘는 바로 자산, 가지고 있던 토지 같은 거를 팔아서 이득이 생긴 겁니다. 토지의 자산 가치가 늘어나면서 얘를 팔아가지고 이익이 생긴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물론 돈이 들어오니까 좋죠. 하지만 얘가 이것 때문에 저평가돼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A라는 치킨집을 인수하려고 그랬는데 치킨집 사장이 치킨 팔아서 1,000만 원 버는 사람인데 도박해서 1억 벌었어요. 그럼 그 1억을 보고 투자할 겁니까? 그 사람이 1,000만 원 번 거 보고 투자할 겁니까? 당연히 1,000만 원 본 거 보고 투자하셔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192억이라는 숫자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이 영업이익을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할까요? 자, 지루하신가요? 재밌죠?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PER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지표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끔 들어보셨을, 생소하겠지만 가끔 들어보셨을 EV/EBITDA라고 합니다. 그래서 EV/EBITDA 같은 경우는 그 개념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EV라는 애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터프라이즈 밸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엔터프라이즈 밸류. 자, 엔터프라이즈 밸류니까 바로 기업 가치가 되겠죠.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지금 시가총액 플러스 순차입금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얘를 뭘로 나눴다? EBITDA로 나눴다. EBITDA는 뭐다? 상각전 이익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하면 상각전 이익이 되는데
뭐 이러한 설명 자체는 제가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아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다만 중요한 거는 EV 에비타는 뭐를 뭐로 활용을 했다? 당기순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을 가지고 활용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얘가 더 신뢰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앙 에너비스, 걔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중앙 에너비스의 경우에 PER이 낮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당기순이익 자체가 과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합리적인 지표로서 활용을 하는 게 뭐다? EV 에비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ER만 보면 특별이익이나 특별손실이 아까 말씀드렸죠. 중앙 에너비스를 딱 보니까 갑자기 당기순이익이 늘었단 말이야. 왜? 땅을 팔아서 늘었어요. 근데 걔가 땅 파는 기업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기순이익에 영업이익에서는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기업이 뻥튀기 돼 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확인해야 된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EV 에비타로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정도의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영업만으로 내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얼마가 걸릴까요?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EV 에비타다 설명을 드렸죠. 아셨죠? 그래서 그 부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PBR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ER은 상대적 수익 가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익을 얼마 내는지의 관점에 집중을 한 거고요. PBR은 여기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북밸류에 집중을 한 거예요. 북밸류가 뭐야? 바로 장부상으로 이 기업은 얼마예요? 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얘를 얼마라고 적어 놨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에 거래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한 지표가 바로 PBR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주가를 한 주당 자산 가치로 나눠볼 때 아까랑 똑같죠. 프라이스가 분자로 가고요. 북밸류가 분모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를 한 주당 자산 가치로 나눠볼 때 몇 배나 되는지 나타낸 것. 기업의 청산 가치. 자, 장부상의 가치는 청산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수한 치킨집이 있습니다. 자꾸 치킨집을 말씀드리니까 배고파서 치킨 먹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아직 치킨 드시고 싶을 시간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본론으로 돌아서 내가 매수한 치킨집이 망해갑니다. 그래서 얘를 처분을 해야 돼요. 처분을 해야 될 때, 자 보세요. 치킨집을 처분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을 주고 넘길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본금의 일부라도 챙기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뭐 치킨 튀기는 기계를 팔아야 되고요. 의자를 팔고요. 책상을 팔고요. 뭐 내 책상 그리고 뭐 현금 집어넣은 그 통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시장에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 내가 망했다라는 가정에서 내 모든 자산들을 청산했을 때 가치를 바로 청산 가치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말을 쉽게 뭘로 바꿀 수 있냐? 지금 망하면 얘 얼마 돌려받을 수 있는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망한다고 해도 모든 집기나 자산을 갖다 내다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 가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 회사가 영업이 망했다고 쳐요. 그래서 모든 자산을 갖다 팔았다라고 했을 때 주당 10,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10,000원이에요. 그럼 PBR이 몇인가요? 1이에요. 그러면 얘는 고평가인가요? 저평가요? 아직은 모르죠. 왜? 얘는 비교 대상이니까 내가 PBR이 1인데 옆에 애가 PBR이 0.5면 얘가 더 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고평가, 저평가를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청산가치상으로는 이 기업은 살만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왜? 내가 10,000원 주고 살 건데 지금 다 갖다 팔아도 10,000원은 받는 데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투자할 만하겠죠. 그래서 PBR은 1을 기준으로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보다 높은지 1보다 낮은지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PBR이 1보다 크다. 그러면 주가가 당연히 뭐보다? 장부 가치보다 비싸다. PBR이 1보다 낮다. 주가가 장부 가치보다는 싸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PBR이 1보다 낮은 기업을 찾아야겠지만 최근에는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PBR이 1보다 낮은 기업을 찾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시장이 힘들 때, 그리고 자산 가치가 뜰 때, 자산 가치가 부각될 때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지표로 PBR이 있는데요. 사실 활용도로 따지면은 상당히 많이 쓰이는 그러한 지표 중에 하나긴 합니다. 증권사 보고서를 보잖아요. 그럼 증권사 보고서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밴드가 PBR 밴드 그리고 PR 밴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요새는 워낙 고퍼주가 많기 때문에 PBR 밴드를 더 많이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PBR을 많이 보는 종목군들 중에 어떤 종목군들이 있냐면 금융주, 증권주 이런 종목들이 PBR을 많이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PER과 PBR은 상대적 지표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군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따가 실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PBR이 1이에요, 2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PER이 1이에요, 2예요, 10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동종업계에서 비교 대상군. 예를 들어서 내가 철강주를 사야 돼. 그러면 포스코 동국제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포스코의 PER은 몇이고 동국제강의 PER은 몇이고 포스코의 PBR은 몇이고 동국제강의 PBR은 몇이고 이걸 비교해서 두 가지 중에 뭐 살까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PBR의 비교 분석, 아까 말씀드렸죠. 투자한 돈 대비해서 청산가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PBR이 1이다. 그러면 투자한 돈이 청산가치랑 같다. PBR이 1보다 크다. 라고 하면 투자한 돈이 청산가치보다는 고평가되어 있다. 됐죠? 아셨죠? 그래서 주가가 청산가치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다. PBR이 1보다 낮다는 주가가 청산가치 미만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당연히 돈 잘 버는 기업이 PBR이 1보다 낮은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아니 돈을 잘 버는데 왜 청산가치 미만으로 거래되냐고. 그러니까 무조건 PBR 낮은 종목 찾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PBR도 중요하고 PER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둘 중에 어느 게 중요하냐? 라는 부분은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아직 정답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둘 중에 누가 중요하다? 라는 정답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PER과 PBR의 비교는 왜 하는가? 자, 여러분들 좋은 주식이 있고요. 딴 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주식을 원하시나요? 자, 좋은 주식을 원하시는 분들, 당연히 좋은 주식을 원해야겠죠? 딴 주식을 원하는 분들, 딴 거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정말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개념을 모르셔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되게 쉽죠. 좋은 주식 싸게 사면 좋잖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게 바보죠. 그리고 욕하실 거예요. 그런 당연한 말을 하려고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자,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사실 때는 가격 비교하죠. 2차하고 2차의 연비를 비교를 하고요. 2차하고 2차의 재원을 비교를 하고 2차가 좋은지 2차가 좋은지 능동적으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주식을 할 때는 분명히 얘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PER, PBR 등의 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좋은지 LG전자가 좋은지 왜 비교를 안 하십니까? 모르셔서요? 귀찮아서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요. 배우셔서 적용을 하세요. 철강주! 그냥 철강주 아무거나 사지 마시고 포스코, 동부제철, 그 다음에 현대제철 뭐 이런 종목들을 비교하셔서 직접 고르실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좋은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엄청난 툴인데 왜 활용을 안 하시냐 이거죠. 물론 업종 고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업종 고르는 게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주식을 사면 뭐합니까? 업종이 쪼개지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종목을 사면
산다고 해도 시장이 뽀개지고 있으면 수익 안 나잖아요. 그 부분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왜 선택을 안 하시냐 이거죠. 그래서 PER과 PBR의 비교, 분석을 통한 선택을 통해서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PBR하고 PER을 계산해서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 전제 조건이 있죠. 아까 동종업계라고 했어요. 다른 종목들 완전 생판, 뭐 철강업종하고 조선업종을 비교한 게 아닙니다. 동종업종에서 A기업과 B기업을 비교를 했더니 A기업은요, PER이 20배가 나옵니다. 내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0년이 걸려요. B기업은 10이 나옵니다. 내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년이 나옵니다. 그러면 PER만 봤으면 당연히 B기업을 골라야겠죠. 왜? B가 저평가잖아요. 왜?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적으니까 얘가 더 좋은 거 맞잖아요. 그죠? 이것만 보면 당연히 B기업을 골라야 됩니다. 그런데 PBR을 봤더니요. A기업은 0.8배가 나오고요. B기업은 2배가 나옵니다. B기업은 당연히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자산가치, 청산가치에 비해서 높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A기업은 PBR이 0.8배로 거래되고 있어요. 청산가치보다도 낮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얘를 사면 손해는 안 보겠다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실 건가요? 안정감을 보느냐? 성장성을 보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는 성장성 볼 거야 하면 B기업을 골라야 되고 나는 안정성을 볼 거야 하면 A기업을 보셔야겠죠. 그런데 이러한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줄 그러한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조금 있다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ROE의 개념입니다. ROE. 바로 ROE, Return on Equity. 자, equity 위에 리턴이 있는 겁니다. equity는 지분을 말하고요. return은 우리가 되돌려주는 돈, 바로 수익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자기 자본, equity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리턴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쉽게 말해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ROE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평균 자기 자본 분의 당기순이익 곱하기 100이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치킨집이 있었죠. 치킨집 친구랑 5천만 원씩 모아서 장사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얼마 모았죠? 5천만 원, 5천만 원이니까 1억 모았죠. 1억. 이 1억을 가지고 얼마의 수익을 냈는가 보니까 1년에 1천만 원을 냈습니다. 그랬으면 이 1억을 가지고 1천만 원의 수익을 냈으니까 바로 10%의 ROE가 나오는 거죠. 자기 자본이익률은 몇 %다? 10%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A치킨집은요 1억 가지고 1천만 원 벌었고요. B치킨집은 1천만 원 가지고 1억 가지고 2천만 원 벌었어요. 그럼 A는 10%, B는 20%. 누가 더 좋습니까? 당연히 B. ROE는 낮을수록 좋다, 높을수록 좋다, 높을수록. 왜? 내 돈 갖고 얼마 벌었는지 나타내는 지표니까 당연하잖아요. 이거 모르면 바보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PER은 낮을수록, PBR은 낮을수록, ROE는 높을수록 좋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ROE를 설명드렸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분모에 뭐가 들어간다가 1억이 들어간다라고 그랬죠. 이 1억 누구 돈이라고요? 내 친구 돈, 내 돈 모은 바로 우리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분에 1,000억 벌었다고 그랬죠? 이 1,000억은 뭐라고 했어요?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자기 자본 이익률, 여기에도 들어가는 이익은 바로 단기순이익이 되겠죠. 바로 주당 단기순이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얘를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얘를 뭘로 계산할 수 있다? PBR 나누기 PER로도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그 도표 기억하시죠? PER, PBR 비교해봤더니 누가 좋은지 모르겠어. 이랬을 때 두 개를 나눠보면 아! 얘네 중에 ROE가 높은 애를 고르면 되겠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걔를 이용해서 ROE를 구해서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PBR 나누기 PER은 뭐다? ROE다.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얘를 수식을 도출하는 과정은 사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얘만 가지고 한 20분을 설명을 해야 되고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분모에는 PER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PBR 들어간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힌트는 아까 자기자본 이익률을 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왜? 이 단기순이익에 들어가는 게 PER이었죠. 단기순이익이 들어가는 게 PER이었고 평균 자기자본이 들어가는 게 PBR이었습니다. 왜? 청산가치를 나타내야 되니까 모든 부채를 빼고 청산가치를 나타내야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도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렵고 또 아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요. 자, 다시 PER분의 PBR로 우리가 ROE를 계산할 수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다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얘 지우고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속 ROE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OE를 보시면 삼성전자 12.48%, 전기전자 10.52%. 당연히 업종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많이 벌고 있네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인 거. 왜 좋다? ROE가 높으니까 좋다. 그죠? 수치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평균 업종 대비해서 그리고 평균 기업들 대비해서 ROE가 훨씬 더 높은 기업은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성장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과 PBR로 ROE를 산출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 도표로 다시 돌아가서 A기업은 PBR이 20이고 B기업은 PBR이 10이고 PER이 10이고 A기업은 PBR이 0.8이고 B기업은 PBR이 2다라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둘 중에 누가 좋은데? 라고 했을 때 쉽게 답이 안 나온다라고 했죠. 안정성을 따질 거냐, 성장성을 따질 거냐에 따라서 답이 틀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정성, 성장성 두 가지를 다 따질 이유가 없죠. 왜? 동종업계니까. 그걸 왜 따집니까? 그냥 쉽게 ROE만 계산해 보면 됩니다. A기업은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PER분의 PBR을 해봤더니 20분의 0.8, 그래서 4%가 나옵니다. B기업은요, 10분의 2, 이렇게 해서 20%가 나옵니다. ROE가 누가 절대적으로 높다? B기업이 훨씬 더 높다. 그러니까 지표로 판단을 했을 때는 ROE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투자하겠다? B기업을 투자할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정확히는 재무상태표한 말씀을 드렸고요. PER, PBR 이러한 상대적 가치 지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HTS를 통해서 어떤 종목군을 어떻게 골라내는지 실습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강의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중고차 사실 때 A라는 차, B라는 차, 제조사부터 해가지고 연식 그리고 뭐 연비 이런 모든 요소들을 다 따지시는데 주식 살 때는 그냥 막 얘가 더 유명하니까 얘 살래 이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PER과 PBR을 배우셨으니 이러한 부분들을 적용을 하셔서 실제로 골라내는 과정을 거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단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지표 다 모두 단기순이익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에는 특별한 이익이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특별한 부분을 뺀 영업이익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수 있다라는 설명까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지금의 강의도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실습 과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상한가 종목을 발굴한다. 이거는 어폐가 있는 말이고요. 이건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런 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종 내에서 얘는 가고 얘도 갔는데 얘는 안 갔어요. 왜? 얘는 저평가 종목이라 안 갔는데 얘가 다른 애들이 너무 가다 보니까 얘가 부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운도 필요하고 시장 상황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걸 안다고 해서 나쁜 건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쓰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있었던 현상들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강세,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철강 업종 강세를 보였죠. 철광석 가격 상승 상당히 수혜를 받았고요. 물론 중국에서의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면서 철강 업종 자체가 상승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목격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또 핫했던 그런 원자재 뭐가 있습니까? 구리죠, 구리. 자, 구리는 반도체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원재료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폭등하면서 또 하나의 수혜 업종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전선이에요, 전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전선은 구리가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구리동 이런 게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자, 구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전선 업종 자체가 상당히 큰 상승세를 보였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구리 가격이 상승했으면 원재료 가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익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건 여러분만의 착각이고요. 뭐냐면 이런 기업들은요. 원재료 가격을 제품 가격에 다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원재료 가격이 10원 올랐으면 제품 가격은 20원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올라간 부분이 오로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기업은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름 넣으실 때 항상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국제 유가는 떨어지는데 휘발유 가격은 떨어지지 않잖아요. 왜? 걔네들이 쌓아놓은 재고 그리고 그 시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업의 이익으로 반영된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전선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기업들은 원재료를 수입해서 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재고 평가이익 그리고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해서 남기는 이익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는 기업의 이익성은 더 좋아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구리 가격으로 인해서 전선 업종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그래서 LS 전선 그리고 대원전선 그리고 대한전선 이런 종목들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전선 업종을 비교를 해봐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전선 업종들을 다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무슨 전선이 대부분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일진전기 오늘 거의 많이 오르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으로 보시면 자, 일단은 일진전기 볼까요? 매출액 7,300억, 6,700억, 7,000억 영업이익 52억, 114억, 138억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144억, 36억, 48억 자, 여러분들 제가 뭐에 집중하라고 그랬죠? 영업이익에 집중하라고 그랬죠. 왜? 여기서는 PER을 보면 31배, 24배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왜 높죠? 당기순이익으로 계산했으니까 당연히 높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영업이익이 훨씬 더 많이 나니까 얘는 거꾸로 얘기하면 얘는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PER 자체가 높게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영업이익으로 판단하건대 이 종목은 관심권에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볼까요? 대한전선 봅시다. 495억, 332억, 566억. 자, PER 계산한 거 볼까요? 자, 당기순이익은 한참 떨어지죠. 왜? 대한전선은 힘든 시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자산 부분이 많이 깎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PER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뭐 396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대한전선이 올라가는 거지 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대한전선이 올라간 또 하나의 이유, 최근에 매각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그 반도인가요? 반도인지 반도건설 호반건설에 매각된다라는 이슈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따진다라고 한다면 대한전선은 지금 아직도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종목들을 여러 개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조건은 딱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왜? 지금 실적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 가치를 많이 봐야겠죠. BPS 볼 겁니까? 아니죠. 영업이익 그리고 ROE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ROE를 보는 과정에서도 얘네들은 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당기순이익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가지고는 ROE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가온전선이라는 애를 봤더니 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문제가 뭐였냐? 얘는 거래량이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지나고 나서 누가 얘기 못하냐 하시겠지만 저 진짜 이 종목 관심 갖고 봤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진 못했어요. 들어가라는 말씀도 못 드렸어요. 왜? 아직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세요. 저는 이 종목이 왜 올랐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종목을 발굴했다라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매출액은 꾸준한데 매출액이 크게 늘어난 거 없습니다. 8,400억, 8,300억, 8,500억 매출액 꾸준하죠. 그런데 이것도 대단해요. 왜? 지금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시대인데 매출액이 꾸준히 했다? 이 기업은 엄청 좋은 기업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영업이익은 하물며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52억, 71억, 127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업이익의 추이가 중요하다. 얘는 꾸준히 우상향 추이를 그리고 있다. 왜 그리고 있을까요?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판매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게 반영이 된 거겠죠. 자, 그러면 올해 1분기에 38억을 벌었습니다. 곱하기 4 해볼까요? 144억 나옵니다. 그러면 127억, 144억. 물론 추정치일 뿐입니다.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가 다 좋다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추정을 해본다면 얘는 내년에는 더 많이 벌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런 애들은 건드릴만 하다라는 거죠. 업종이 좋고 종목이 좋은데 못 건드릴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 있었죠. 아, 거래량이 많지 않다. 제가 활주로 차트에서도 빨간색 추진력을 잘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교롭게도 이 종목은 활주로 차트에도 부합이 됩니다. 활주로 기준선을 거래량을 실으면서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종목 상당히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온전선이라는 종목을 발굴할 수 있구나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전선업종을 고름에 있어서 저 사람은 다른 종목보다는 일진전기 또는 가온전선에 관심을 가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투자 IQ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계좌에 자산이 많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선에 이어서 자, 전선 업종에 이어서 또 다른 업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화폐 관련주 중에 어떤 걸 고른지,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 선택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관련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한네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지시스, KCS, KCT 뭐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이 종목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로지시스, KCS, KCT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세 종목의 특성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뭐 이 세 종목을 비교해서 가장 좋은 종목을 찾아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대조군끼리 비교를 해서 골라내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지시스 볼까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PER.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영업이익 추이라고 그랬죠? 영업이익 추이.
그 다음에 뭐 확인하자고 그랬죠? ROE. ROE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ER, 영업이익 추이, 그리고 ROE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영업이익 추이, 그리고 ROE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로지시스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7억, 4억, 4억. 형편없습니다. 물론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서의 관심은 계속 가져야겠지만 저는 재무상태표를 보고는 이 종목을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ROE 볼까요? ROE 당연히 낮게 나오겠죠. 당기순이익을 봤더니 ROE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KCT 보도록 하겠습니다. KCT 20억, 13억, 9억.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네요. 그리고 ROE 볼까요? ROE 3.1, 2.2, 1.56. 자, 당기순이익 6%, 6 별로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KCS 볼까요? KCS 32억, 34억, 25. 물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당기순이익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ROE 볼까요? ROE 14.1, 9.93. 자, 다른 종목들보다 ROE가 훨씬 높고요. 영업이익 추이가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KCS를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화폐라는 테마를 봤을 때도 그러한 하나의 테마에서 아무 종목이나 고르는 게 아니라 물론 거래량, 차트, 수급 다 중요합니다. 그런 거에 앞서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된다? 비행기 안전벨트라는 측면에서 확인을 했을 때 저는 어떤 종목을 골랐다? KCS를 골랐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이자 우리의 의무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끊어야 돼요. 투자자 안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종목을 내가 직접 고를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행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행사하셔야죠.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공부 많이 하시고요. 자, 추가적인 공부하고 싶다. 아니면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서성민, 투탑 서성민 전문가가 발굴한 그런 종목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가 유익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